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그렇죠. 호재에서 팔고 악재에서 사라. 여기서 이 호재와 악재는 구분하기가 나름 다르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를 조금 변형시켜서 언급을 하면, 뉴스에 사고 뉴스의 발표가 끝나면 팔아라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시장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계속했었고, 뉴스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조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조정이 결코 이상하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19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다시 저희 또한 업무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에 있었던 시장부터 살펴보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같이 살피고 오늘장에 대한 대응 준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03포인트 0.25%가 하락한 41,50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했고요. 큰 폭의 조정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정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우지수는 우리가 쉬고 있던 3일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고, 고점 갱신을 계속하고 있던 가운데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FOMC 직전까지도 신고점을 체크하면서 장중 400포인트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에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지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스닥과 S&P 500 주가도 같이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S&P 500 또한 고점 체크를 같이 했습니다만 조정은 같이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좀 다우지수, 나스닥, S&P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우지수가 가장 강한 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P 500이 중간에 끼어서 진폭 조정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FOMC에서 나왔던 부분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P컷이 결정났습니다. 0.5%의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독약이 되면서 시장이 좀 재조정을 받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같이 있었던 전문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시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 P컷으로 결정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죠. 금리 결정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아주 오랜만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0.5%를 조정하는 것은 B컷이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금리를 조정하겠다라는 측면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충격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대신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눈치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빠르게 금리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안전하고 인플레이션도 2%대에 근접하고 있고, 지금 고용시장 또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빠르게 조정하면서 이 부분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이 시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상태는 빠르게 금리를 조정을 해주면서 경기에 지금 상태에 더 불을 부어서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길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무너뜨렸던 측면이 부담 요인이 되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충격으로 작용이 됐고,
낙폭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재료 소진으로 인한 조정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통틀어서 금리 인하를 의심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저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무조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점도표를, FOMC의 점도표를 봤을 때 올해 3차례 정도의 점도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9월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총 3개월,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3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좋다 이겁니다. 사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한다, 이거 전 불가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고, 시장은 그래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거 웬걸? 점도표는 그런데 파월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급하지 않다,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라고 멘트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충돌이 좀 있었죠. 그 부분이 증시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휴일간 보시면 일요일날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됐을 때 아시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또 총기 저격 사건이 좀 있었죠. 그때도 시장에 좀 넘어갔어요. 저격 미수죠, 미수인데 그때도 증시가 큰 출렁임 없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보는 눈치입니다. 이게 사실 3개월 동안 3번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0.5를 잘랐잖아요. 금리를 0.5를 잘랐기 때문에 0.25씩 3번을 자르면 얼마가 됩니까? 0.75가 됩니다. 0.75. 그러면 0.5 플러스 0.75는 1.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개월 동안 금리를 1.25%를 잘라버리면 생각보다 금융시장의 충격이 거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급하게 금리를 조정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위험해? 라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본이 움직일 거고, 중국이 움직일 거고, EU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5를 잘라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1%까지는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해도 중간에 동결이 한번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시장의 부담이 많은 상태. 근데 여기에다 대고 불을 질러버렸죠. 지금 우리 급하지 않은데, 우리 안 급해. 이게 생각보다는 부담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놓고 볼 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해줄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받았고, 금리 수혜주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기술주 섹터들이 오히려 흔히 말해서 죽을 써버렸습니다. 진짜 억울한 게, 휴일이 끝나고 와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일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목이 좀 무거운 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저도 FOMC를 보는 바람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11%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참 안 그래도 쉬다 와가지고 한참 못 올라갔던 상황인데 여기에 더 빠져버리니까 이제 골치가 좀 아프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빅테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생각보다 기대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 이어갔고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기는 했는데 생각만큼의 파괴력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러니 S&P 500이 날아가고 다우지수가 날아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스닥 주가만 묶여있는 현상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금리 결정 자체에 대한 재료가
결국은 호재보다는 악재성에 대한 관점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 이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는 좀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이야 시장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의 자금을 빠져나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자산의 이탈, 자산의 외부 유출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다라고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3시, 연설문까지 다 오픈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의 4시가 넘어서 확인이 됐고, 현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스닥 선물 또한 강세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했던 부분에 대한 재회복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변동성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 아시아라고 통틀어 봤을 때 아시아가 좀 오른다라고 했을 때 같이 동반된 흐름을 보여주면 시장에 대한 판단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현재는 좀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순조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놓고 볼 때 이제 오늘장, 내일장이 중요한데, 이제 선물 가격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보신 선물은 나스닥 12월물이 되겠고요. 뒤에 보고 있는 선물은 나스닥 9월물 선물이 됩니다. 가격차가 약 200포인트가량 정도 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내일이죠, 정확히. 이 선물, 안 그래도 금리 결정 때문에 번잡한 시장이 만기일로 인해서 포지션의 이동이 대거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성 욕구 싸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만기 때문에 오히려 FOMC 때 변동성을 생각보다는 크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FOMC 바로 직전에 메이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밴드 영역을 설정하고 포지셔닝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만기 때 포지션을 이미 거래가 줄고 있는 상태, 즉 청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 청산을 하면서 12월로 포지션이 이동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밴드 폭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19,500에서 포지션을 넘기면 19,700에 포지션이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을 19,300도 갔다가 19,800도 갔다 하면 여기에서 12월달 포지션을 받을 때 전체적인 평균 단가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메이저들은 무브먼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정 밴드를 박스권으로 설정해두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장 이후부터는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재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많은 변동성을 지금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로 주가를 잡아놨고, 실질 변동성은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정도가 됐을 때 실제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그렇죠. 호재에서 팔고 악재에서 사라.
여기서 이 호재와 악재는 구분하기가 나름 다르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를 조금 변형시켜서 언급을 하면 뉴스에 사고 뉴스의 발표가 끝나면 팔아라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시장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계속했었고 뉴스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조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조정이 결코 이상하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관점은 일부 정상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 방향성은 이제부터 테스트 과정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재료가 노출된 만큼 생각만큼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오늘은 매매가 시간을 조금 늦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변동성이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아침에 아시아 쪽이 스타트 하자마자 막 급반등을 하다가 다시 뭐 급락을 하다가 약간의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어서 매매하기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급변동성이 좀 나는 상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오늘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해석이 좀 달라요. 각 시장별로 해석이 좀 다르고 각각의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을 한 이후에 실질 방향성을 잡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히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재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데이터를 통한 싸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주 남은 거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추가 매매를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영 송 대표였습니다.